생에 감사해. 김혜자저. 낭독 이종현.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부분입니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Dear My Friends, 홍종찬 연출, 노희경 극본, 2016년 TVN 16부작 드라마. 김혜자, 남은희, 고두심, 박원숙, 윤여정, 김영옥, 신구, 주현, 조인성, 고현정, 신성호 출연. 황혼 청춘들의 인생 창가를 그린 드라마는 등장인물 모두가 삶을 외치는 드라마입니다. 매 회마다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텔레비전 앞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어벤져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평균 연기 경력이 50년 가까이 된 배우들이 총출동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연기의 신들이 내놓는 요리들에 시청자들이 웃고 울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작품입니다. 실컷 울어도 실컷 웃어도 마음이 순해집니다.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의 이야기이지만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살아온 과정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시도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 서두에서 37세 프리랜서 작가 박완, 고현정은 말합니다. 늙은이들 얘기를 누가 읽어. 솔직히 관심 없어. 안궁이라고. 이 드라마는 그렇게 말한 박완이 엄마의 늙은 친구들에 관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서 8명의 엄마 친구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대본을 쓴 노희경 작가는 물론이고 홍종환 PD는 뛰어난 연출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처음 작품을 함께 했는데 낡은 것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첫인상부터가 매우 얌전한 사람입니다. 닮은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말을 이 작품 하면서 다시 알았습니다. 감독이 그런 사람이니 스태프들도 좋았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담당 모두 그토록 친절하고 섬세한 스태프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참 깨끗했습니다. 그들에게 애정과 고마움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이 팀은 배우가 대사를 뭉개도 그대로 살립니다. 다른 드라마 같으면 다시 한번 하자고 하는데 이 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일상에서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또박또박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뭉개도 상황상 앞뒤를 보면서 시청자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을 또 제작진이 압니다.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살립니다. 연기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 그렇게 하니까 다큐 보는 듯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옵니다. 작가도 대단하지만 연출의 힘입니다. 연기자가 나이를 먹으면 젊고 똑똑한 연출과 작품을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종영후 인터뷰에서 홍종찬 연출가는 촬영 현장이 이렇게 멋진 곳이라는 걸 다시 느끼게 해준 작품이다. 감히 말하건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작품을 하면서 놀란 게 배우분들의 열정이었어요. 사실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장시간 촬영도 힘드실 테고 아프시면 어쩌나 걱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의 연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열정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젊은 사람들을 넘어서시더라고요. 특히 매 장면 연구하시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에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후반부로 갈수록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짙어졌어요. 여러 사건들이 절정에 이르면서 진한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현장에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기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2016년 9월 12일 스포츠 한국 인터뷰. 연기가 잘 안되면 내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 죄송해 하실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배우는 오직 연기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왜 나에게 어려워하는지, 왜 나를 특별 대우해 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연기가 잘 안되면 나는 갑자기 콧등에 진땀이 솟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땀이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연출의 얼굴을 보고서 석연치 않아 하는 것 같으면 한 번만 더 하자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연기 경력이 많은 배우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이 먹은 역을 한다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젊은 연출의 도움을 받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촬영하고 나서 편집하는 것을 보고는 노희경 작가가 말했습니다. 카메라가 배우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그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같다는 그 표현이 좋았습니다. 작가라서 보는 눈이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연출가와 촬영 감독이 배우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촬영장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연기한 배우들을 다시 만나는 것도 애틋했습니다. 주연 배우도 CF에서 15년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다시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내 얼굴에서 반가워하는 표정이 나오는 것을 나 스스로 알았습니다. 내가 역을 맡은 72세 희자는 치매에 걸려서도 어떻게든 혼자서 버텨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6개월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사는 게 두려워집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새 아들들은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희자는 슬픔에 빠질 틈도 없이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소린가? 하는 생각만 머리에 맴돕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다를 되뇌이며 일상을 시작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윙크를 날리는 이웃집 남자 다니엘 헤니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급니다. 절친 정아, 나문희와 함께 이웃집 남자의 정체를 밝히러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사진작가인 그 남자는 희자가 아니라 자신이 먹이를 주는 집 앞 길고양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자가 착각하던 사랑의 눈빛은 그녀가 아닌 고양이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에 젖은 희자는 그게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아가 그녀 따라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하자 자신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며 정신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망상성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잠깐만요. 희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서지만 포기합니다. 자신은 상관없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기억력이 약해진 희자는 사람들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치매가 심해질수록 점차 뚜렷해지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산 듯한 희자는 기억을 잃어가면서 회개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매일 새벽 잠옷 차림으로 성당에 가서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마침내 희자는 친구 충남 윤여정에게 부탁해 안배 싸고 좋은 치매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 1인실 침대에 앉으며 희자는 충남에게 나 두고 떠나 라고 말합니다. 막내 아들이 희자를 찾아와 울며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오줌을 지르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에 자물쇠를 달아놓은 삶도 참기 힘듭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감시당하는 삶 대신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지키려고 합니다.